어제 예결위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장면은요, 바로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설전 아닌 설전이었습니다. 저의 긴 사전 설명보다는 영상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괜히 성의 없는 태도로 보여지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네. 그것만 좀 당부드립니다. 유우성 씨는 어땠을까요? 유호성 씨요?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그 잘못된 증거가 제출됐었고 그 과정에서 그분도 피해를 입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한 부처의 장관으로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될 의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이 없습니까?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놓고도 고 의원과 한 장관 이렇게 맞붙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 겁니까?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지금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되어 있죠.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무리라도 하려면 해당 사람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수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그럼 부분에 어떤 방식이 대해서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방식이 있느냐고 제가 여쭙습니다. 지금 말씀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맞습니까?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법무장관에게 수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니 이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식의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법무장관으로서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부적절하다고 것으로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주요 장면만 모았는데 대략 2분 정도, 대략 15분 정도 되는 고 의원과 한 장관의 설전이 꽤 많이 영상에서 화제가 됐나 봅니다. 근데 장 변호사님, 여러 얘기 사실관계로 맞부딪힐 수 있는데 장관으로서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할 의무도 있다.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냐? 고 의원이 한 장관을 꼬집은 저 부분을 어떻게 좀 저희가 평가할까요? 사실 저 얘기가요, 그 유우성 씨,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 그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였던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온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수사를 담당했던 그 검사였던 이시원 검사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적절한 인사였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유우성 씨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고민정 의원으로서는 이 부분은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 볼 때는 지금 같은 시절에 어떻게 간첩 조작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탄을 노르신 것인데 좀 반응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고민정 의원도 대중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좀 인지도가 있는 분이고 그리고 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요새 가장 핫한 인물이다 보니까 저 두 분의 설전이 과연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 대변인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공감력이 없다. 전 이 표현이 굉장히 무례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IQ가 지능이라면 EQ가 공감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상 왜 그렇게 지능이 낮냐라고 나무라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 사법은 이성의 영역이라는 거 고민정 의원님께서 분명히 명시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민정 의원님께서 그런 공감 능력으로 전장현 시위 때 야외에서 수동 휠체어를 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게 바로 쇼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외에 결과적으로 공감 말고 해결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셨는지 되묻고 싶고요. 정치와 사법은 감성이 아니라 이성의 영역에 있다는 점 분명히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공감 능력 얘기, 고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도 다 이번에 검찰 인사 관련해서 고 의원이 여러 가지를 캐묻기 위해서 따져 묻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이 또 주제들이 섞인 것 같은데 구장처장 여전히 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불이익받았던 수사 잘하는 검사들이 제자를 찾았다. 그런데 아니다. 회전문식 인사다. 회전문 인사다. 특수톤만 빛을 보게 됐다. 근데 오늘 심재철 남부지검장 혹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이임식을 열었는데 여러 메시지를 냈어요. 심재철 남부지검장은 글쎄요, 권력과 이 검찰이 너무 가까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목소리를 냈는데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탄생 이전에
이 박범계 장관 또는 그 전에 추미애 장관이 인사를 했을 때에는 이 주요 보직으로 이 받았던 분들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취임 이후에 또 한동훈 법무장관 그 취임 이후에 단행된 인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불이익을 받았다.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그 객관적인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과거에 지나치게 정권과 가깝게 느껴졌던 이 검사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약간의 좌천성 인사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는 플러스 인사를 했다라면 이번 정권에서는 마이너스가 인사가 됐구나. 그래서 국민 시각에서 보면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제 제로, 이제 객관적인 인사가 됐구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전에 추미애 박범계 이 검찰 인사를 잘된 인사라고 인정하는 그런 국민들 가운데에는 이번 인사가 너무 이제 좀 편향된 인사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주요 보직으로 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검찰 인사가 이렇게 자꾸 정권 또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중심으로 인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논란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검찰에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이제 뭐 그동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전 정권에 대한 수사도 이분이 열심히 했고 또 그 이후에 울산 사건, 조국 장관 사건도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는 뭐 한 장관이 다 열심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가 문제겠죠. 과연 이분이 그러면 똑같은 잣대를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도 이제 될 것인가 이제 그 관심인데 저는 심재철 지금 검사장의 이야기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 본인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건들에 대한 이제 지금 뭐 덮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됐지 않나요? 근데 그러면서 본인은 권력과 검찰이 이제 함께 붙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본인 관점에서는 또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보기에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지금 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참 세상은 다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심재철 남부지검장, 장 변호사님, 뭐 정의가 너무 지나치면 잔인하다는 표현이나 권력과 검찰이 너무 한 몸 같아서 걱정이다, 이 표현 심재철 이제 연구위원이 된 심재철 연구위원에게 어떤 평가를 좀 내리시겠습니까? 사실 뭐 한 분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요. 사실 검찰 조직이라는 것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검찰 조직은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런 얘기들이 있는지, 누군가 어떤 사람의 뭐 사당이다, 어떤 사람의 라인들은 또 좌천이 되고 또 어떤 사람과 가까운 분들은 또 등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검찰이 그만큼 중립성을 의심받는다든지 정치 검찰화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국민적인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측면인 것일 것 같고요.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또 윤석열 사단과 특수통 검사들이 너무 많이 등용되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형사부에 대한 좀 홀대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야말로 이제 검찰 출신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검찰화 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이번 주제 한동훈 장관 관련된 어제 오늘 예결위 발언들을 저희가 중심으로 준비를 했고요. 다시 평택으로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각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비공개 일정,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반도체 시찰 중이고요. 앞서 윤 대통령이 이 반도체 공장에서 직접 바이든 대통령이 영접했고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글쎄요, 이번에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대미 투자 혹은 반도체 패권, 기술 동맹 이걸 중시하기 위해서 첫 방문지로 이곳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선택한 거 아니냐, 여러 분석들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앞서 저희가 현장 연결했던 시간이 대략 40-50분 정도 지났고 아마도 잠시 뒤면 글쎄요, 이거는 조금 전, 한 30-40분 전이었죠. 윤 대통령이 직접 외교무드 데뷔전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치르는 모습, 한미 정상회담 취임 하루 만에 열린 이 정상회담입니다. 두 사람 저렇게 짧게 환담을 나누고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소개로 약간의 전시품도 만나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장 시찰 내부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두 사람이
기자회견장에서 연설을 준비하면 바로 현장 연결해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